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1차 방정식의 활용 제1강 일반 유형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문장제 문제 등을 통해서 식을 세워서 풀이하는 방법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때는 네모를 사용했었죠. 이제는 문자를 배웠기 때문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의 순서의 첫 단계를 네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두 번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고 셋째,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수량 관계를 파악한다 라는 말도 씁니다. 문제를 잘 파악하고 식을 세워서 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과정과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도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의 학생들이 이런 활용형 문제를 만났을 때 금방 내용이 파악이 돼서 식이 세워질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문제만 읽고 생각만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일단 미지수로 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 미지수가 꼭 x와 y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미지수 문자는 x, y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순히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형 문제는 꼭 1차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즉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세울 때 그림이나 도형 등을 이용해서 문제의 내용, 즉 수량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4일 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그러면 이 가장 큰 수를 x라고 놓으면 연속하는 세 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x보다 1 작은 자연수는 x-, x-1보다 또 1 작은 수는 x-2가 되겠죠? 이 세 개의 합입니다. 이 합이 54라는 거죠. 더하면 3x는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 57. 따라서 구하는 x는 19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요 가장 큰 수를 x라고 안 놓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놓고 식을 세워도 당연히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당연히 내가 구한 x가 문제에서 구하는 가장 큰 수가 아니라 가장 작은 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수를 구해놓고 가장 큰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를 더해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미지수를 세우면 구한 미지수 x가 가장 큰 수가 되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문제 1의 2번.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보다 1 작다고 할 때 처음의 수를 구하시오. 구하는 것은 처음의 수지만 처음의 수를 미지수로 직접 놓고는 식이 잘 안 세워집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구하기 쉬운 어떤 값을 먼저 미지수로 놓고 그 미지수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10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로 놓을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겠지만 숫자 카드처럼 이렇게 쓰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x다 라고 표현되어지면 돼요. 또 이것이 순서를 바꾸면 7, x
x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식이 나옵니다.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꾸면 얘인데, 그럼 이 7은 7이 아니라 70을 의미하는 거죠. 7 곱하기 10이라서 x가, 원래의 수는 이 숫자 x는 이 자릿수가 1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x 곧 10x가 되고, 그리고 7. 얘의 2배보다 1이 작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이 식을 풉니다.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9x 플러스 13인데 72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70이 될 테고 14배면 마이너스 5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9로 양변을 나누면 3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처음의 수니까 x가 3이라면 37이 될 겁니다. 문제 2번. 올해 민호 아버지의 나이는 47세, 민호의 나이는 14세이다. 민호 아버지의 나이가 민호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미지수부터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x년 후. 그러면 x년 후에 민호 아버지의 나이는 당연히 47세에서 x가 더한 나이가 되겠죠? 그때 민호의 나이 역시 14에서 x가 더해집니다. 이때 민호 아버지의 나이가 민호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식을 세우고 저 x를 구합니다. 이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x. 47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19. 따라서 x는 19, 구하는 값은 19년 후에 민호 아버지의 나이는 민호 나이의 2배가 되겠죠? 문제 3번. 다음은 높이가 12cm이고 넓이가 126제곱cm인 사다리꼴이다.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5cm 더 길 때 윗변의 길이는 미지수가 윗변의 길이겠죠? 그렇다면 사다리꼴에서 윗변이 x, 아랫변은 윗변 길이보다 5cm가 길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한 사다리꼴의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나 중학교 이후 문자 그리고 문자식을 배운 이후에는 사다리꼴 윗변을 a, 아랫변을 b, 높이를 h라는 문자로 나타냈을 때 그 넓이 s는 2분의 1 a 플러스 b h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아랫변, 높이 나누기 2 대신에 개수로서 2분의 1을 곱한 상태입니다. 동일하겠죠? 이렇게 나타난 사다리꼴로서 이 문제 3번의 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x 플러스 5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는 12였죠. 이 넓이가 126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과 12를 곱하면 6이 되고 남으면 21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석을 계산하면 2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 16. 따라서 x는 8. 구하는 윗변의 길이는 8cm. 문제 4번입니다. 친구들에게 귤을 나눠주는데 3개씩 주면 8개가 남고 5개씩 주면 2개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귤의 개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남고 어떻게 하면 부족하다 이런 유형을 한자어로서 지나치다, 지나칠 과, 모자라다는 의미의 부족해서 과부족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부족 유형의 특성은
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먼저 학생의 수를 미지수로 놓아야지 편합니다. 좀 전에 했다시피 원칙적으로 활용의 문제는 내가 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식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하기 쉬운 미지수의 값을 먼저 1차적으로 다른 값을 정하고 그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는 최종적인 값을 찾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과부적 유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과부적 유형을 구할 때는 귤을 학생한테 주죠. 또 다른 문제로서는 학생을 의자에 앉춘다. 혹은 수련회 가서 학생을 방에 배정한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마치 바구니에 귤을 담는 것처럼 학생이 귤을 받기 때문에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담는 바구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를 미지수로 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좀 전에 들었던 예에서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벤치에 학생을 앉힌다? 그럼 학생 수를 구하라 해도 벤치 수를 미지수 값으로 정한다. 수련회에 학생을 방에 배정한다. 그럼 학생 수를 구하라 해도 방의 수를 미지수로 놓는다. 따라서 문제 4번 귤의 수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친구들의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식을 세우게 되면 3개씩 주면 8개가 남으니 3x 플러스 8 이게 바로 귤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친구들 수를 구하면 귤의 수를 알 수 있겠죠? 또 남으니까 이제 2개씩 더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씩 주면 오히려 2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5개씩 주면 도로 2개가 부족한데 이것도 귤의 개수죠? 이 2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 식을 풀게 되면 5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x는 5입니다. 즉 친구의 수가 5라는 거죠. 그럼 구하는 귤의 수는 5를 대입하면 15, 8을 더하면 23개가 됩니다. 물론 우변에 대입해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5 마이너스 2, 23 이렇게 1차 방정식의 일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활용 문제의 풀이 순서에 입각해서 풀려고 하고 마지막에 꼭 구한 해를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식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나 그림과 도형을 이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 유형을 이해했으면 이제 활용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거리, 속력, 시간 유형과 농도 유형이 있겠죠? 그 중에 다음 시간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